낮과 밤이 다른 시음을 알고 계시나요? 평범하고 반복되는 일상이지만 다른 누군가에겐 결코 안전하지 않은, 그 누구도 안전하지 않은 거리의 다른 이면을 들여다보려 합니다. 이게 영상으로 보니까 사실 저기서 청년들하고 같이 술도 마시고 사실 거기 포차 나왔던데 저희가 자주 가는 곳이거든요. 저렇게 많은 그 노래방과 뭐 마사지 하는 데나 뭐 이런, 그리고 여성들의 몸을 막 어쨌든 대상화해서 팔고 사는 뭐 그런 행위가 이제 벌어지는 곳이라는 게 그동안 너무 무관심했구나라는 생각도 좀 들기도 했습니다. 월곶이 좀 특이하더라고요. 그래서 아파트 한가운데 모텔촌이 밀집되어 있고, 저희가 모텔이 도대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근데 왜냐하면 이게 너무 기형적인 구조니까 개선됐으면 좋겠어가지고. 네, 사실은 이제 오다 가다 이제 이런 간판들을 많이 보기는 했는데요. 정확히 그런 마사지 샵이나 그런 데를 보면서 이걸까 저걸까 라고, 예를 들면은 그게 유흥으로 소비되는 어떤 그런 샵인지 아니면 제가 갔던 이제 건강한 뭐 마사지 샵인지 사실 잘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저희 처음부터, 첫 환영부터 저희 동네인 줄 알았어요. 이게 월곶이 처음 개발될 때부터 관광 특구로 개발이 됐기 때문에 집이라든가 아니면 모텔이라든가 그 외에 이제 경륜장이라든가 이런 유흥업소 시설이 상당히 많거든요. 엊그제 이제 해양수산가 때문에 월곶에 갔다 왔고, 그전에는 이제 월곶 청소년 문화의 집 친구들하고 해양 쓰레기 때문에 거기를 갔는데, 모든 모텔 그쪽에 바닥에가 성 관련 이제 전자레인지들이 뿌려져 있어서 조금 아이들한테 너무 좀 안 좋은 환경이다라는 걸 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영업을 하지 않는 곳도 너무 이렇게 방치된 곳도 몇 군데 있더라고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도대체 그 안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자, 손님들하고 술을 마시고 춤을 추고 그들의 흥을 돋구고 그 다음에 또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다시 말하면 유흥문화, 남성들 문화, 조금 더 나아가서는 접대 놀이 문화, 이런 것들이 유흥업소를 통해서 일어나고 있는데, 혹시 그들의 놀이 문화와 유흥문화 안에서 그 안에서 여성들이 거래가 되고 성적 서비스를 통한 신체적인 착취와 또는 다른 어려움들이 있다 그러면 저희는 과연 이 문화들이 괜찮은 문화인지에 대해서 다시 좀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돈이 되는 산업, 상업이니까 이것들을 유지하고 모여들기 시작을 했겠죠. 정왕동에 있는 그 주택密지역에 저희가 들어갔는데 길에 조그마한 명함이 떨어져 있고 그것을 밟고 다녔을 것 같은데요. 그 명함에는 성매매를 뭐 마사지도 되고 모두 한다라고 하는 권유와 전화번호 하나, 그 다음에 거기에 사진이 있어요. 근데 그 주택密지역에 너무 많이 뿌려져 있는 거예요. 저희가 아이들이 그거를 딱지처럼 놀고 있는 장면이 목격을 하게 되었죠. 그 다음에 이것을 주우면 바로 민원을 넣게 이제 회원들하고 좀 그런 활동들을 좀 펼치기도 했습니다. 돈이 안 된다면 이런 영업은 하지 않겠죠. 아마 시흥에는 공단이 있고 도시화되는 과정에서, 저는 월곶동에 사는데요. 모텔이 먼저 도시화가 되면서 모텔이 들어섰대요. 그래서 나중에 주거가 들었으면서 이런 공단과 도시화가 밀접하게 연결됐고 그 안에는 접대다. 성매매에서 산업으로 되는데 지대한 공헌을 한 거는 저는 유흥주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이 영상에 나온 그 지역은 아닌데, 제가 신천 문화의 거리도 유사하게 문화의 거리인데 유흥의 거리로 조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얼큰하게 취하신 분들이 유흥업소 앞에서 좀 실랑이 하는 그런 모습들도 보기도 했고요. 봉고차 같은 데에서 이제 여성분들 내리는 것도 이제 기억에 나기도 하고, 남자분들이 거기는 저희 폰 채팅, 폰팅방 뭐 이런 것도 있어요. 이제 그런데 우르르 들어가는 모습들도 보기도 해가지고. 모텔길 다니면서 명함 주는 거예요. 아이들 3차, 4차 아이들 그 등굣길에 그 명함이 집중적으로 뿌려지거든요. 그러니까 남자 아이들이 가끔 가다가 이제 장난으로다가 자기 친구
사진을 갖다가 거기에다가 이제 오려가지고 넣는 행동들도 가끔 해가지고서는 그게 또 문제가 되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청소년 시기에 그 아이들이 길거리에서 그걸 봤었을 적에는 호기심으로 주워가지고 가방에다가 넣어갖고 다니는 것도 아이들이 있다고 자기네들끼리도 얘기를 해서 그게 상당히 보기는 안 좋더라고요. 제가 이제 조금 늦게 야근할 경우에는 일상적으로 어떤 이제 승합차에서 내리는 여성분들 또 그걸 소비하고 있는 남성분들인지 여성분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또 과도하게 이런 것들이 노출되어 일상들이 너무 많이 제 주변에서 다른 사람을 간접하지 않더라도 제가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여성들에게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성착취 문화가 또는 그런 일들이 좀 다반사적으로 일어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상에서 무심히 지나쳤던 그곳에서 사실은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성범죄의 온상이 되는 건 아닌지 저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나와 상관없는 곳으로, 상관없는 장소로 지나쳤던 그런 곳들이 사실은 저희가 좀 다시 봐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실제 저희 상담소 주위에서 보도방을 통해서 여성들이 그 안에서의 성적 서비스나 또는 성적 착취가 이루어지는 것들이 저는 여전히 자행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달라진 점이 있냐고 물으시면은 저는 변화가 없다. 근데 단 한 가지 이제 정왕동 주변에 이제 지금 사진을 찍으셨는데요. 이 블록이 아마 3개 구역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유흥주점이라고 아마 간판 밑에 유흥주점이라고 그것이 써야 허가된 업소라고 이야기 되는데 이제 법에 근거한 건데 유흥주점 식품적객업 중에서 거기에는 유흥주점에 그 종사원을 둘 수 있어요. 그리고 술을 먹는데 흥을 돋굴 수 있는 종사원을 둘 수 있다는 규정 때문에 이것이 마치 합법처럼 되어 있는 거거든요. 여기에서 되게 다양한 형태의 성매매가 대표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유흥주점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런데 여기에 문구들이 있죠. 외국인으로 바뀐 거. 한국은 어쨌든 불법이잖아요, 성매매가. 그런데 그것을 봉고차로 놀러 갈 수 있는 곳. 그 다음에 데려다 주기도 하고 한국에 가면 재미있는 곳이 있어 라고 얘기하는 이 공단 주변의 노동자들이 자연스럽게 여기 와서 이용할 수 있는 곳이었거든요. 그것들이 어느 시기에는 자국의 여성들이 아닌 제3세계 여성들로 자리 차지한 것처럼 똑같이 이것이 이동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한민국이 성매매 공화국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어떤 변화냐라고 얘기할 때는 변화가 없다. 제가 이제 서울에 또 사무실이 하나 더 있어가지고 광화문에도 한 일주일에 2-3번씩 왔다 갔다 하는데 사실 최근에 묻지마 이렇게 난동을 하는 경우들도 있고 그 피해가 여성들에게 입혀지는 경우들도 있어가지고 사실 그 사람들이 많은 역사 주변이나 이런데 좀 약간 무의식적으로 좀 이상한 수상한 움직임을 보이는 분들이 계시면 되게 멀리 가게 되더라고요. 반대쪽을 향해서. 낮에는 조용한 도시예요, 저희 지역이. 근데 밤이 되면 현란한 조명, 화려함,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역동적인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특이한 지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낮과 밤의 변화가 굉장히 큰 곳이죠. 유흥업소가 많은데요. 제가 유흥업소에 대해서 조금 사전적 의미를 찾아봤습니다. 유흥업소는 흥겹게 놀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영업하는 곳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많은 유흥업소에서는 왜 아가씨들, 여성들, 도우미들을 원하는 것인지 실제 그분들은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그렇다면 제가 일하는 일터 주인은 정말 안전한지에 대한 고민을 종종 하기도 했었습니다. 네. 저는 가끔 그런 걸 이제 질문을 받을 때 과연 정말 안전할까라는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막상 제 주변을 둘러다 보면 제 일터, 저희 사무실이 있는 위치에 있는 공간도 상당히 좀 많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고 판단되어지거든요.
저희가 약간 활동하는 친구들 중에 좀 프로그래머나 개발자 친구들이 좀 있어요. 요즘에 일상에서 접하는 건 보통은 이제 미디어 콘텐츠, OTT 이런 것들은 거의 늘상 노출되어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너무 여성이 쉽게 소비되고, 근데 거기에서부터 소비되는 것들이 저는 현실에서도 같이 구현된다고 보고 있어서 그런 것들을 좀 최소화하기 위해서 개발자들이 같이 연대해서 그런 것들을 좀 막기 위한 개발을 하는 거를 좀 자발적으로 선서하는 것도 필요하겠다 생각했고, 저는 실천할 수 있는 거는 결국은 참여인 것 같아요. 내가 가장 먼저 실천할 수 있는 건 내 지역, 내 동네의 단체 활동을 통해서, 방범대 활동을 통해서 우리 마을의 아이들의 안전을 지킬 수도 있는 거고, 저같이 여성 친화 도시 활동을 하면서 뭐 우리 지역 아이들의 안전지도 제작이라든가 활동을 하지 않으면 나올 수 없는 결과들이기 때문에 실천할 수 있는 건 움직이세요. 그리고 우리 지역의 단체에 같이 참여하여 가지고 우리 지역이 살기 좋고, 그 살기 좋은 것들이 모이면은 결국은 살기 좋은 시흥시가 된다라는 그런 결과물이 나오니까는 참여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실태에 대해서 정확하게 시민들이 알 수 있는 계기들이 많아져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본인이 어떤 그런 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없다고 하면은 이러한 어떤 해결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후원을 하거나 지지해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운동, 그런 지원,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환경 교육을 할 때도 항상 성인지 교육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시흥시에서 지속적으로 성문화나 아니면 성에 대한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을 하고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개발을 해서 좀 올바르지 않는 성문화를 개선하기 위해서 좀 다양하게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건 성매매는 이제 돈이 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여성 한 명만 있어도 돈이 됩니다. 근데 불법인데도 돈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들은 비밀리에 움직일 수밖에 없는 거죠. 이미 이 성매매 산업은 포화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의지는 경찰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경기 남부청의 총장님이 바뀌셨어요. 갑자기 급물살을 타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너무나 적극적으로 움직이면서 압수수색이라든지 이것들이 이루어지면서 재산 몰수 추징을 하게 된 결과를 도출했거든요. 그러면서 매번 성매매 직결지 폐쇄를 앞두고 업주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우리가 다른 곳에 이동을 할 테니 그것을 다른 곳을 만들어주고 여기를 폐쇄해라라든지 여성들의 생존은 어떻게 할 거냐라고 계속 저희한테 주문을 했었는데 단번에 꼬리 자르기가 됐어요. 그 압수수색과 그동안 보여주지 않았던 경찰의 법 집행력을 보고 그들은 단 누구도 나서지 않았어요. 이것을 해결해야 되는 주체는 법을 집행하는 단위와 저는 지자체의 의지라고 생각합니다. 더 크게는 국가인 거죠. 그렇지만 시흥에 이렇게 만연하고 이런 산업이 좀 팽창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해결할 의지가 전혀 없는 거. 그래서 이거는 시민들의 의식입니다. 그래서 직결지 폐쇄하는데도 옆에 아파트의 주민들이 나서서 민원을 낸다거나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합동작전이 없었다면 윈윈되지 않았다면 아마 성매매 직결지 폐쇄는 되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시흥에도 시민의 여론화 인식 개선을 위한 활동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가 살펴본 이 이야기들은 단순히 개인의 경험을 넘어 우리 사회 전체의 문제를 반영합니다. 빛이 있기에 그림자도 있는 법. 그 이면에 숨어있는 어둠을, 숨겨져 있는 진실을 우리는 다시 봐야 합니다. 일상의 빛과 그림자를 함께 볼 수 있는 시선, 함께할 준비가 되셨나요?